안녕하세요. 어머님들 태교 코칭 강사 박수정입니다. 오늘은 그림책 태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해요. 제가 산모교실에서 막 다 강의를 하고 질문 있으시면 어머님들 질문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래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책 태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떤 그림책이 좋아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영상으로 좀 그림책 태교 관련해서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림책 태교. 그림책 태교를 저는 청각태교에서 6개월 때 아빠가 조금 해주시면 좋고 7개월 때 본격적으로 아빠의 목소리로 그림책 태교를 해주면 좋습니다 라고 제가 청각 태교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빠만 그림책을 읽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그림책을 사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림책 태교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했을 때 우리 뱃속 아가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아셔야 동기부여가 돼서 그렇구나, 그림책 태교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거를 아시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림책 태교의 좋은 점, 그리고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그림책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감정이라는 것들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 태교는 반드시 어머님들이 늦어도 7개월 때부터는 하는 게 좋은데, 내가 나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많다라고 해서 어머님들이 그것을 자꾸 억지로 없애려고 하는 것 또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 엄마가 이러한 감정이야, 엄마가 뭐 또 좋은 감정이야, 나쁜 감정이야,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뱃속의 아가에게 같이 공유를 하면서 뱃속의 아가가 엄마를 이해하는 시간 또한 10개월이라고 하는 태교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좋은 모습만 아가에게 주는 것이 태교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의 감정에 좀 충실해지는데 이런 나의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림책이라고 하는 걸로 어머님들이 매개체 삼아서 태교를 하시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나의 감정이 요즘에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눈물도 자꾸 나고 예민하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런 감정을 갖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엄마에게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뱃속 아가가 엄마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있는 책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엄마에게라고 하는 책을 선택을 했는데 이것은 뱃속의 아가가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 저 곧 태어나니까 엄마 빨리 보고 싶어요.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뭐 이렇게 안을 좀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엄마랑 아가랑 막 안고 있어요. 엄마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도 흘리고 있는데 때때로 엄마는 외로워 보여요.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가려고 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힘들었어. 자꾸 눈물도 나. 왠지 모르게 자꾸 다운이 돼. 이랬는데 딱 이렇게 문장을 읽게 되면 어때요, 어머님들? 또 눈물이 나겠지만 괜찮아요.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내 마음을 터치를 받고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좀 감정적으로 예민하다라고 할 때는 이런 책들을 좀 선택을 하셔서 계속 읽어보시면 처음에 읽었던 나의 감정과 10번째 읽었을 때 나의 감정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느낄 거예요. 아시겠죠, 어머님들? 그래서 그림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내가 그림책을 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뱃속의 아가와 정말 호흡하는 거예요. 뱃속의 아가와 좋은 공통의 의미를 연결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들은 아가의 그 마음, 뇌 속에 저장이 되고
세상에 태어나서 이 책을 그대로 어머님이 읽어주시면 그 감정들을 서로 잘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게 그림책 태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또 예를 들면 제가 어머님들께 동요 말씀드리잖아요. 7개월 때는 동요 듣는 거에 그치지 말고 노래하고 그 노래를 하시면서 몸을 좀 움직여 주시는 그런 태교를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동요 듣는 거를 정말 강조드려요. 이거는 숲속 작은 집 창가에라고 하는 동요 아시잖아요.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이런 동요를 이렇게 책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도 저는 너무너무 좋은데요. 동요 들으시면서 내가 부르면서 그것을 책과 함께 또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더없이 좋은 아주 오감, 청각태교, 그림책 태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머님들이 동요에 관심이 있으면 동요 관련한 그림책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 태교, 아빠 청각 태교에 있어서 제가 6개월 때 그리고 본격적으로 7개월 때는 그림책 태교, 아빠 청각 태교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몇 년 전에 발견한 책이에요. 보물과도 같은 책인데 내용이 너무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빠가 어차피 그림책 청각 태교를 하실 거면 이렇게 아빠가 주인공이 된 책을 좀 어머님들이 몰래 사셔가지고 아빠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빠가 더 사랑할게 라고 하는 책인데요.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어머님들 제가 읽어드리는데 제가 요 부위 그러고 보니까 아빠가 말이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구나. 표현을 잘 못한 거예요. 소심한 아빠인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데 이렇게 말로 표현이 안 됐던 거예요. 미안해. 왜 그랬을까? 내가 쑥스러웠던 거야. 사실은 아빠가 부끄러웠던 거야. 이런 말이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이제 미안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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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랑해라고 계속 반복이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림책 태교에 있어서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의성어, 의태어가 많이 들어간 그림책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정말 그림책 태교를 열심히 하게끔 어머님들이 하시려면 이런 책 하나 선물 딱 해주시면 좋은 그림책 태교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7개월 되신 어머님들은 조금 아빠의 그림책 태교에 있어서 이런 책을 선택하시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은 너무나 많아요. 서점에 가면 저 막 다 사고 싶은데 그렇게 이제 어머님들 상황에 맞게끔 그림책을 선택을 하셔서 결국에 이 그림책 태교는요, 육아하고 강렬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죠. 아가가 태어나서 읽어주셨던 대로 똑같이 6개월 동안 읽어주시고 6개월 이후가 되면 아가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뱃속에서 들었던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놀게 되고 그러면서 언어를 익혀나가게 되고 글자를 익혀나가게 되는 그야말로 태교와 육아가 연계성을 갖는 그런 그림책 태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그림책 태교 열심히 하세요.